여기 한 작은 요괴가 있는데요. 이 요괴를 한 인간 소녀가 밟아뭉갭니다. 또 밟히고 해골로 맞기까지 하는데요. 그는 최강의 요괴인 세슈마루를 주군으로 모시는 흉직한 부하입니다. 근데 주군한테 밟히기도 하고 꿀밤을 맞기도 하고 물고문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니편 내편 할 것 없이 이누야샤에서 동네북 역할을 담당하는 이 작은 요괴의 이름은 자켄입니다. 자켄은 이누야샤 세계관 최강의 요괴인 세슈마루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요괴로서 과거 그저 냉혹하기만 했던 세슈마루가 대요괴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럼 자켄의 시점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드넓은 무사시노 초원을 지배하는 작은 요괴들의 왕 자켄. 어느 날 동쪽 산을 지배하는 요괴들이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그 요괴들을 이끄는 수백 살 먹은 비구니 요괴의 요력은 너무나 강대했고 자켄은 한 입에 먹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 순간 정체 모를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자신의 길을 가로막은 비구니 요괴에게 거슬린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비구니 요괴가 불쾌한 듯 비구니 요괴와 함께 요괴들을 단숨에 지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자켄은 그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하들에게 길을 열어 예를 갖추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귀함과 형용할 수 없는 우아함. 자켄은 정체 모를 그의 강함과 자태에 매료되어 동경하게 되고 그는 수많은 병사들의 왕이라는 지위를 내던지며 곧바로 그를 따라가 자신을 부하로 삼아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무시하였고 세상 어떤 것에도 무관심해 보였으며 간혹 자신은 알 수 없는 어떤 고민에 잠겨있는 듯 하였습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닌 자켄은 그로부터 인두장이라는 물건을 하사받고 그의 조남을 여쭈어 봅니다. 세쇼마루, 세쇼마루님 기쁘게 받들겠습니다. 자켄은 자신이 부하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 후로 자켄은 세슈마루가 서쪽 땅을 다스리던 대요괴인 투하왕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며 더욱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투하왕에게 세력 다툼을 위한 전쟁에서 패배한 효네코조 사천왕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켄은 수많은 효네코족 요괴와의 싸움에서 자존심이 강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 같은 것을 청하지도 바라지도 않아 홀로 싸우게 될 자신의 죽은 세슈마루를 걱정하여 반요이지만 투하왕의 피부치 이누야샤의 힘이라도 빌리고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모습은 커다란 나무에 봉인의 화살이 박혀 잠들어 있는 이누야샤의 모습이었고 자켄은 사실대로 주군에게 고합니다. 평소 냉정하고 주변에 무관심한 세슈마루의 모습과는 달리 어째서인지 이누야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슈마루. 봉인되었단 말을 들은 그는 보기 드문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주변에는 예전 투하왕이 다스렸던 요괴들이 투하왕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겠다며 참전해왔고 자켄은 그 사실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정면을 맡겨달라던 아군 요괴들은 효네코족 요괴들에게 무참히 당하며 도망쳤고 세슈마루는 고립되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켄은 세슈마루의 곁에서 그와 함께 싸웠고 자켄이 거들 필요 없이 주군의 강력한 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효네코조 사천왕은 도망치고 말았죠. 사천왕을 놓친 주군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이번 효네코족과 같이 자신을 우습게 여겨 침략해오는 일 없이 패도를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원한 주군과 함께 철수야라는 보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켄은 밤이 되면 줄곧 달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긴 주군이 궁금했습니다. 반요라고 해도 피를 나눈 형제인 이누야샤의 얘기를 꺼내면 어째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리고 뵐 수 없는 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은 주군을 받드는 입장에서 쓸데없는 생각일 뿐. 주군을 도와 철수야를 찾으러 다녔고 그렇게 찾아다닌 끝에 도달한 곳은 이누야샤의 눈에 숨겨진 투하왕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요괴인 세슈마루는 철수야를 다룰 수 없었고
그 검은 반요인 이누야샤를 위한 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결계가 쳐져 자신을 거부한 철수야를 이누야샤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케는 좀처럼 보기 힘든 냉정을 잃은 분노에 찬 주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철수야의 주군의 왼팔이 달리게 되었죠. 그 후로 잃은 왼팔을 대신할 팔을 찾으러 다녔으나 세슈마루가 쓸만한 강한 팔을 찾기는 어려웠고 50년 전 한심하게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 도움도 되지 않았던 이누야샤에게 증오심을 보이며 철수야는 고귀한 정통 요괴이자 최강인 자신의 주군이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원숭이 탈을 뒤집어 쓴 정체모를 자가 인간의 팔을 써달라며 나타나고 이에 자케는 고작 인간 따위의 팔을 써달라 한 그에게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 팔은 사원의 구슬 조각을 심은 팔이었고 별 반응이 없던 주군은 철수야를 줄 수 있다는 그의 말에 흔쾌히 받아들고 이누야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누야샤에게서 철수야를 빼앗아 철수야의 숨겨진 힘을 끌어내지 못하고 휘두르기만 하는 이누야샤에게 한 번에 100마리를 바람의 상처로 베어 넘기며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철수야의 참된 힘이라는 것을 몸소 친절히 설명해주고 이누야샤를 빈사 상태까지 몰아붙였지만 붙잡을 수 없게 된 철수야의 흥미를 잃은 세슈마루는 떠나자고 합니다. 자케는 철수야를 대신한 새로운 검을 만들기 위해 철수야를 만들어낸 토토사이를 찾아갔으나 이를 눈치챈 토토사이는 이미 도망갔고 자케는 주군에게 뭐라 보고해야 누여움을 사지 않을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러다 망언을 하는데요. 예, 뭐라고 할까? 역시 미운 털이 박혔나 봅니다요. 오씨물라. 세시오 마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를 내주십시오. 저는 세시오 마루님의 웃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제발. 아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토토사이의 흔적을 찾아갔고 이누야샤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누야샤를 해치우면 새로운 검을 만들어주겠다는 토토사이의 이간질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철수야와 다른 투하왕이 남긴 명검 천생화를 세슈마루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케는 어째서 투하왕이 천생화와 철수야, 세슈마루와 이누야샤와 같이 형제처럼 칼을 만들어 물려준 것과 천생화는 어떤 요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케는 서둘러 형제라고 표현한 것에 이누야샤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주군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신의 몸을 스치는 차가운 칼날, 밀었던 주군이 자신의 몸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생을 마감한 줄 알았던 자케는 냉큼 일어나지 않냐는 주군의 목소리에 놀람이 일어나고 검에 베었던 자신의 몸이 멀쩡함을 확인합니다. 세슈마루는 천생아가 남을 죽일 수 없는 검이라 설명해주죠. 그리고 청룡의 팔을 빼앗아 이누야샤를 찾으러 가겠다 말하며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자케는 이누야샤를 찾아간 주군이 되돌아오지 않자 걱정하여 찾아 나섭니다. 문득 이누야샤에게 댕강 당했을 거라 불안감이 엄습하고 댕강이란 단어에 자신의 몸을 망설임 없이 베었던 주군을 의심하는데요. 시험했다. 안 했다. 시험했다. 안 했다. 시험했다. 시험했다. 세시온 마루님, 그럼 그때 제가 죽어도 상관없었단 말입니까? 세시온 마루님. 아이고. 세슈마루의 모습을 확인한 자케는 안도하고 다시 주군과 함께 길에 나서는데 길에서 늑대에게 물려 죽은 인간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를 본 자신의 주군은 선생아를 뽑아들고 이 검을 시험해볼까라는 말과 함께 죽은 인간 아이를 살려냅니다. 자케는 검의 힘으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에 놀라는 한편 세슈마루가 그동안 누군가를 죽이기만 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살려낸 주군의 낯설은 모습에 다시 놀라며 그 검을 사용하여 아이를 구했냐 조심히 엿듣는 자신의 질문에 세슈마루는 묵묵히 걸어나갑니다. 자케는 어째서 강함을 추구하고 하찮은 인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주군이 인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세슈마루에 대한 충장은 변치 않았습니다. 세슈마루의 새로운 검을 찾으러 갔다가 투기신의 돕기에 지배된 카이진보에게 죽은 자신을 천생아로 살려내는 것과
또한 50년 전 세슈마루에게 당한 휴네코족이 복수를 위해 찾아오고 그때 전쟁에 참여한 로야칸이 다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나 세슈마루는 이를 거절하는데 이에 자케는 다시 홀로 싸우게 될 세슈마루를 걱정하지만 세슈마루는 내 부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에 폭풍 감동하며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난 이제 가망이 없어. 세쇼마루님을 모시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여한이 없어. 세쇼마루님을 뵈면 이 자켓 무덤 속에서도 세쇼마루님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있겠노라고 꼭 전했다고. 이누야샤와의 적대 관계는 세슈마루가 투기신이라는 새로운 검을 얻는 것과 이누야샤와 철새와의 얽힌 진실을 알게 되고 휴네코족을 같이 싸우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나 나락이 점점 강해지는 이누야샤를 견제하기 위해 세슈마루를 이용하려 링을 납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링과 함께하며 세슈마루가 점점 변화하고 있었고 자켄 또한 링이 주군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링의 보모 역할을 맡으며 놀이 상대가 되어주고 링이 잘못하면 자신이 꿀밤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링을 돌보다 링이 잘못되면 자신에게 떨어질 세슈마루의 불우령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어떡하지? 도망칠까? 세쇼마루님이 돌아오시면 절대로 날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에휴, 차라리 지금. 공룡이 살아남았던 건가? 세쇼마루님. 그럼에도 주인들과 츤츤대고 귀찮아하면서도 잘 돌봐주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이 나락의 독충에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해독제를 구해주는 모습과 철새알을 훔치려 하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자켄도 링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고 나락이 링을 납치하자 츤츤대며 구하러 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주군의 모습에 의외로 토레되기도 합니다. 그럼 세쇼마루님 링을 버리실 겁니까? 아유, 근데 세쇼마루님 어디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링과 함께 자케는 세슈마루의 아버지 투하왕이 던진 네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되어갔죠. 그로부터 세슈마루와 자켄의 케미는 감정 동화 스킬까지 생겨나게 하는데요. 링이 명도에서 목숨을 잃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세슈마루를 대신해 울며 세슈마루의 어머니에게 어필해 명도석을 사용하게 해서 링의 목숨을 구하는 공훈을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세슈마루가 요괴한 상태로 공룡에게 붙잡히자 자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걔라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건가 욕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세슈마루는 읽어내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케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깨달음을 얻어 대요괴로 성장한 주군의 모습을 보며 토토사이가 대요괴로서 자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토토사이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세슈마루님은 예전부터 훌륭했다고 말하며 화내냅니다. 결국은 나락은 죽고 평화를 맞이하며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죽음과 뽀짝 케미를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죠. 세쇼마루님, 가영이가 돌아왔는데요. 아주버님! 스스럼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오죠. 시끄럽다. 혼나볼 테냐? 맨날 처맞는 동대문 역할이고 나름 악역인 자켄이지만 개그 캐릭터에 묘하게 귀여운 느낌이 있어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세슈마루는 과거 냉혹했고 남에게 의지하기 싫어하며 로약한 등등 다른 이들이 자신이 따라다니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자켄이 따라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켄을 세슈마루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누야샤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영원한 충성? 이런 모습은 작중 등장하는 배신이 난무한 나라 세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세슈마루를 따르는 것엔 불순한 사심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최강의 요괴가 되신 후 이 세상에 세쇼마루님의 제국을 건설하실 게야. 그렇게 되면 대신 자리 하나 주면 내 차지가 되는 거지 뭐. 그랬던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